거기까지. 서지안이 민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직도 이 집안 며느리인 줄 아세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최은숙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서의 손에서 가족석 배정표를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길게 찢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5년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회사를 혼자 살려낸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시간이 바닥에 찢겨 나뒹굴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은 몰랐습니다. 민서에게 아직 그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낡은 계약서 한 장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장이 재벌가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오늘은 강 회장 사후 처음 열리는 상속 발표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연회장 안에는 거대한 샹들리에들이 환하게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정재계 인사들이 저마다 단정한 예복 차림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 묵직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간은 축제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 오민서가 들어섰습니다. 짙은 네이비 수트가 민서의 가늘고 고든 체형을 단정하게 감쌌습니다. 과한 장신구 하나 없이 어깨 아래까지 내려온 다크브라운 헤어를 자연스럽게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안에서 민서의 차림새는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서가 가족석 배정표를 손에 들고 안쪽으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민서의 발을 멈춰 세웠습니다. 서지안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단발머리,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고급 정장, 손목과 귀에 걸린 묵직한 액세서리까지. 서지안이 민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오민서 씨, 오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서지안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상속 발표식이 열리는 날이니까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서 왔습니다. 민서가 시선을 내리깔지 않고 서지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요? 서지안이 짧게 웃으며 민서의 손에 들린 배정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선우 씨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민서 씨는 지금 이 집안이랑 아무 관계 없는 분이에요. 과부가 시댁 상속 행사에 당연히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있던 몇몇 인사들의 시선이 슬며시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혈육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행사는 실버케어 계열사의 경영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5년간 직접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권리가 있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그러나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지안이 민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회사가 흑자가 된 게 당신 혼자 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서지안이 손끝으로 입가를 가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강도윤 씨가 뒤에서 얼마나 많이 밀어줬는지 아세요? 현장 좀 뛰어다닌 게 다인 줄 아세요? 참 대단하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민서. 연회장 안쪽에서 걸어 나온 최은숙의 목소리가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짙은 다크브라운으로 단정하게 손질한 볼륨감 있는 헤어, 정갈한 크림색 정장.
67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품 뒤에 숨어 있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각처럼 날카롭게 다듬어진 눈매가 민서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허리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최은숙은 그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서가 손에 쥔 가족석 배정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것을 낚아채어 두 손으로 길게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연회장 입구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부로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최은숙이 찢긴 배정표 조각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목소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선우가 죽었을 때부터 내 자리는 없었어.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밀어.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하객들은 조용히 시선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듯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웠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 기둥 근처에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무태 안경, 최고급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어머니가 민서의 배정표를 찢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시선만 조용히 민서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떨어진 배정표 조각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은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강씨 집안의 피가 아닙니다. 민서가 목소리를 낮게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버케어를 살려낸 실무자는 저입니다. 자식들도 손을 놓았던 그 회사를 제가 5년 동안 붙들었습니다. 오늘 그 권리까지 지우려 하신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묻게 될 겁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최은숙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안내해. 최은숙이 옆에 서 있는 직원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직원 2명이 민서의 양옆으로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민서를 연회장 밖 로비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민서는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등을 곧게 편 채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가기 직전 민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지안이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서가 서지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올해는 못 가실 겁니다. 서지안의 입꼬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연회장 밖 로비는 안쪽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소란도 없고 조명도 낮았습니다. 민서는 넓은 로비 한쪽 벽 가까이에 서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 멀리 로비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 발표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단상 위에 올라서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강도윤의 목소리가 모니터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실버케어 계열사를 이끌어갈 새 경영진으로서 저를 소개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서는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요양시설 관계자들을 만났던 날들, 새벽까지 재무 구조를 뜯어 고쳤던 밤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회사를 혼자서 붙들었던 시간들이
지금 저 모니터 속에서 다른 사람의 공적으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천천히 핸드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낸 민서는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민서입니다. 그쪽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민서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걸 꺼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서는 핸드백 손잡이를 꽉 잡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민서는 차 키를 손안에 단단히 쥐었습니다. 도심 외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민서는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백미러에는 멀어지는 호텔 건물이 비쳤습니다. 민서는 백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골목 안쪽으로 차를 세운 민서는 낡은 간판이 붙은 법률사무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윤태석이 이미 응접실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8세의 윤태석은 나이에 걸맞게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이 그렇게 됐군요. 윤태석이 민서를 맞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서는 소파에 앉는 대신 서서 윤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여주세요. 짧게 말했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철제 금고 앞에 선 윤태석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있었고 묶은 끈은 빛이 발했습니다. 그러나 봉투 안쪽 내용물은 단정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봉투를 민서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민서의 눈이 멈췄습니다. 성과보상 계약서. 상단에 선명하게 찍힌 제목이었습니다. 민서의 시선이 문서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선우가 세상을 떠난 것은 실버케어 계열사가 설립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동력을 잃은 회사는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그 회사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물단지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짐을 꾸려 첫 번째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난방은 불안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서는 시설장과 마주 앉아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전국 18곳의 요양시설을 발로 뛰며 일일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병원 연계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대출 구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전면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혼자 새벽까지 숫자를 붙들고 앉아있던 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만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계열사를 흑자로 돌려놓은 해 강 회장은 민서를 불러 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네가 해낸 거야. 그 공은 내 것이어야 해. 강 회장이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눌렀습니다. 민서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증을 마쳤습니다. 기억에서 빠져나온 민서가 눈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약서 하단을 짚었습니다. 강 회장의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 오민서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증 기록은 이사회 보고 문서와 함께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시댁에서 회장님 서재를 뒤진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본은 처음부터 제가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재무팀장도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윤태석이 민서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설마 변호사한테 원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지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민서가 계약서에서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자체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완료된 문서이고 회장님의 서명과 직인이 명확하니까요. 윤태석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저쪽은 이 문서를 곧이곧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위조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받아낸 것이라고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민서의 시선이 계약서 하단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겠네요. 민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의 효력과 별개로 오 대표님이 실제로 이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재무 기록, 결제 서류, 현장 방문 기록. 그것들이 계약서와 함께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태석이 서류 봉투 옆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최신 재무제표와 투자 유치 현황은 제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서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정리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자였던 시절의 수치, 민서가 개입한 이후 달라진 흐름, 그리고 현재의 안정적인 실적까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왜 이걸 끝까지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민서가 파일을 덮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태석이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쓸데없는 싸움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 대표님이 정당한 권리를 잃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고요. 윤태석이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식들이 이 회사를 탐낼 날이 올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 대표님의 권리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계약서를 조용히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서가 아무 말 없이 윤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계약서가 필요한 날이 오면 꺼내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민서는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의 직인이 찍힌 자리를 한 번 더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투자자 간담회가 언제예요? 민서가 윤태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틀 뒤입니다. 강도윤 측에서 실버케어 계열사 승계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준비 중입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주요 은행 관계자들과 해외 투자자들까지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윤태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법정에서만 힘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행과 투자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되는 순간 강도윤의 승계 계획은 자금부터 막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꺼냅시다. 다음 날 아침 강씨 가문 본가 집무실이었습니다. 최은숙이 책상 상석에 앉아 있었고 강도윤과 서지안이 그 앞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지만 실내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오민서가 변호사를 끼고 움직이고 있어 최은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 계약서가 문제야.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어머니, 제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관련 문서는
전부 찾아냈습니다. 강도윤이 안경테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태석이 들고 있을 거야. 최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변호사, 너의 아버지가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잖아. 허투루 받다가 큰 코 다쳐. 서지안이 다리를 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계약서가 나온다 해도 겁낼 것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도윤 씨 이름으로 된 공적이 세상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최은숙이 서지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지안이 어깨를 펴며 말했습니다. 오민서가 만든 기획서, 실적 보고서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오민서 이름이 들어간 자료가 하나도 안 남으면 계약서가 나와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강도윤이 서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내가 직접 처리할게요. 서지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승계 자료가 공식 배포되기 전까지 전부 다 바꿔야 해요. 결제 서류, 보고서, 승인 메일까지 전부 도윤 씨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야 해요. 오민서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최은숙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연락해. 최은숙이 강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버케어를 담보로 대출 이야기가 되어 있던 은행장. 간담회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이미 약속은 잡아뒀습니다. 강도윤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전 늦게 서지안은 강도윤 측 사무실로 실버케어 계열사 전산팀 담당자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목소리를 낮춘 서지안이 파일 목록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문서 전부 결제자 이름을 강도윤으로 바꿔 오민서 이름이 들어간 건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담당자가 종이를 받아들고 머뭇거렸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다가 아니야. 승인 메일도 다 뒤져. 보고서 첨부 파일도 마찬가지야. 오민서가 쓴 거면 전부 다 받고. 서지안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간담회 전까지. 못하겠으면 말하고. 담당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강도윤은 주거래 은행 임원을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메뉴를 펼쳐들지 않았습니다. 실버케어 담보대출건 간담회 이후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겠죠? 강도윤이 물잔을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승계 절차만 마무리되면 문제 없습니다. 서류는 준비해 두겠습니다. 임원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버케어 자산 가치가 이 정도면 신규 대출에 추가로 기존 계열사 재투자 자금까지 한꺼번에 끌어올 수 있겠더군요. 강도윤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임원이 고개를 맞춰 숙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 시각 민서는 윤태석의 사무실에 다시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사회 보고 기록 사본, 현장 방문 일지, 병원 연계 계약서, 원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태석이 민서 앞에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민서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댁 측 법무팀 명의로 온 문자였습니다. 실버케어 계열사 관련 권리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부할 경우 가문 차원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화면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갈무리해 두세요. 민서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윤태석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겁니다. 민서가 다시 서류 쪽으로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민서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서지안의 번호였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생각이에요? 지금 조용히 물러나는 게 본인한테도 나은 거 아닐까요? 강선우 씨 이름 팔아서 뭘 더 얻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참 민망하네요. 민서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것도요. 민서가 윤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다시 서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병원 연계 시스템을 처음 구축했을 때 체결했던 계약서 원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서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대출 구조 재조정 자료는요? 민서가 윤태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미 정리해뒀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상환 구조를 바꾼 시점, 결제 라인, 전부 다 나옵니다. 오 대표님 서명이 들어간 원본 그대로입니다. 윤태석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파일을 받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민서가 현장을 발로 뛰며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간담회 장소가 어디죠? 민서가 파일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강도윤 측에서 도심 특급 호텔 대회의실을 잡았습니다. 내일입니다. 참석자 규모는요? 주요 은행 관계자 다수, 해외 투자자 여럿, 재계 인사들까지입니다. 강도윤 측에서 꽤 공을 들인 자리입니다. 윤태석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현장 기록, 재무자료, 이사회 보고, 문서까지 순서대로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내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민서가 서류 묶음을 단단히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공증 사본 여분 있죠? 세부 더 뽑아뒀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재킷을 여미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옷장 쪽으로 걸어간 민서가 블랙 수트 재킷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깊이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봉투가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민서가 재킷을 단정하게 개어 가방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민서가 윤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윤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를 배웅했습니다. 민서는 사무소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차가운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는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투자자 간담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블랙 수트를 여미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민서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단단하게 응집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여미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서는 윤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저도 곧 도착합니다. 공증 사본은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윤태석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진입 시점은 발표가 시작된 이후로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나서 들어가면 더 효과가 있겠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윤태석이 짧게 답했습니다. 민서가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호텔 대회의실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강도윤 측 직원들이 자료집을 나눠주며
참석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마다 실버케어 계열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된 발표 자료가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강도윤의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민서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이 앞줄에 자리를 잡았고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은 통역 이어폰을 끼고 앉았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명함을 교환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단상 위에 강도윤이 올라섰습니다. 무태 안경 너머 눈빛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실버케어 계열사의 새로운 방향을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도윤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지원해온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들어섰습니다. 윤태석이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강도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서지아는 맨 앞줄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민서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민서는 서지안도 강도윤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을 향해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는 통로를 따라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요. 민서가 단상 앞에 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발표를 계속하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윤이 마이크를 내리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실버케어 계열사의 경영 성과는 제가 지난 5년간 직접 이끌어온 것입니다. 민서가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근거입니다. 민서가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내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고 강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고 공증을 마치신 성과보상 계약서입니다. 실버케어 계열사의 경영 성과에 대한 우선 인수권과 경영권 행사 권리가 오민서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은행 관계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통역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윤태석이 옆에서 공증 사본을 꺼내 가장 가까이에 앉은 은행 관계자에게 건넸습니다. 문서의 공증 번호와 날짜는 사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태석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최은숙이 옆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크림색 정장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서류는 위조된 것입니다. 최은숙이 참석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이용해서 받아낸 겁니다. 저 여자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공증 번호가 확인됩니다. 앞줄에 앉은 은행 관계자 중 한 명이 사본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최은숙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이 사본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 두 명이 더 뒤를 따랐습니다. 서지안이 단상 옆으로 다가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료 다 회수해. 서지안이 직원을 향해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자료집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참석자들이 사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 별도 대기실에서는 은행 관계자들이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 관계자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신규 대출 심사는 일단 중단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해외 투자자 한 명이 통역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통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장 지표와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검토가 끝날 때까지 투자는 보류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강도윤이 단상 옆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손을 바지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강도윤이 주거래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아시죠?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희 쪽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은행장의 목소리는 원론적이었습니다. 강도윤이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천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취재진이 이미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민서 쪽을 향했습니다. 민서는 카메라를 향해 서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 사이를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출입문 옆에서 민서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강도윤의 이름이 적힌 발표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최은숙이 서지안의 팔을 붙잡고 무언가를 낮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굳은 얼굴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윤태석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음 수를 빨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윤태석이 민서의 옆에 나란히 걸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윤태석과 짧게 통화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이후 움직임 파악되는 게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은행 쪽은 오늘 자로 대출 심사 중단 공문이 내부적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저쪽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겁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민서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강씨 가문 본가의 응접실에 최은숙, 강도윤, 서지안이 다시 모였습니다. 응접실 창밖으로는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실내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최은숙이 소파에 등을 기대지 않은 채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제 일이 이미 인터넷에 다 올라왔어. 최은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재벌가 실버케어 권리 분쟁이라고 제목이 달려서. 서지안이 소파 팔걸이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기사 올라온 거 저도 봤어요. 근데 지금 여론만 잡으면 돼요. 방법이 있어요. 여론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야? 최은숙이 서지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지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민서가 회장님 말년에 건강이 안 좋으셨을 때 그 틈을 파고든 거라고 하면 돼요. 계약서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받아낸 서류라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서가 진짜라도 의심부터 받는 거잖아요. 강도윤이 안경테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에 먼저 흘리면 진위를 따지기 전에 여론이 먼저 움직여. 그게 핵심이야.
직원 중에 쓸 수 있는 사람 있어. 서지안이 강도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민서가 회장님 생전에 서재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증언 받아낼 수 있어.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최은숙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서지안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미리 점 찍어둔 직원 2명을 따로 불러 조용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오민서가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자주 서재에 들락거렸다는 것만 말하면 돼. 어렵지 않아. 서지안이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말하면 됩니까? 연락이 가면 움직여. 기자한테 직접 말하는 건 아니야. 익명으로 정리된 내용이 나가는 거니까 얼굴 나올 일 없어. 서지안이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 간단하지?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는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판단력 흐려진 시점에 작성된 계약서 의혹. 막내 며느리, 시아버지 말년 틈타 서류 빼돌렸나?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사 안에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의 이름 석자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강도윤에게서 민서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민서 씨, 나야. 강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에게 안부를 묻듯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지금 기사 봤지? 이거 계속 가면 우리 둘 다 힘들어지는 거야.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해봤자 남는 게 없어. 나도 오민서 씨가 고생한 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권리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일정 금액은 내가 직접 챙겨줄게.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그게 서로한테 나은 거야. 강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오민서 씨도 더 이상 이름 오르내리는 거 좋지 않잖아. 민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민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에 그 회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제가 뛰어들어간 거 기억하세요? 그때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민서 씨, 지금 언론에 이름 올라가는 거 봤잖아. 이게 계속되면 오민서 씨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강도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각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민서가 강도윤의 말을 끊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도 기록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 이사회 공식 결제 메일 출력본, 현장을 직접 뛴 방문 기록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손가락으로 첫 번째 서류를 짚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이사회 결제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강 회장이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이 날짜들 전체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등기우편을 든 배송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받아들자 겉면에는 시댁 측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통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서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카메라를 든 기자 2명이 주차된 차 안에서 민서의 집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은 민서가 윤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고소 예고와 가처분 압박을 동시에 넣었을 겁니다. 윤태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약서 작성 당시 회장님의 건강 기록과 이사회 회의록 날짜를 대조하면 위조 주장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쪽 자료가 훨씬 탄탄합니다. 집 앞에 기자들도 와 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시고 이쪽으로 나오지도 마십시오. 오늘은 집에 계십시오. 집까지 찾아온 것도 기록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서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실버케어 시설 현장 직원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믿습니다. 힘내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민서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다시 서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가 아침 일찍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버케어 계열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아직 민서의 관리자, 계정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바꾸면 충분하다고 착각한 듯 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결제 문서함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난 5년간 민서가 직접 올리고 승인했던 결제 문서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제자 이름이 달랐습니다. 강도윤. 민서가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또 강도윤이었습니다.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덮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앉아 숫자를 붙들던 밤들, 비 오는 날 지방시설을 찾아가 진흙탕 주차장에 차를 세우던 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음날 아침 다시 현장으로 나가던 날들이 지금 저 화면 안에서 남의 이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윤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산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방금입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오늘 강도윤 측에서 임시 이사회 소집 통보도 들어왔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계약서 효력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안건을 올린다고 합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닷새 뒤입니다. 민서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전화를 끊은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실버케어 계열사의 전 재무팀장 박성철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체형에 눈 밑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 뒤로 현장시설 책임자 이명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각각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박성철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성철이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대표님, 전산망 건드릴 것 같다는 느낌이 간담회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서류 묶음을 민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손을 써뒀습니다. 원본 대조가 가능한 출력본과 서버 백업 자료를 모두 복사해뒀습니다. 민서가 서류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민서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결제 자료였습니다. 날짜, 서명, 직인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병원 연계 계약서에 원본 스캔본과 결제 메일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장은 대출 구조 재조정 승인 문서였습니다. 민서의 이름이 담긴 자료가 수십 장이었습니다. 이명훈이 자신의 가방에서 따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장 방문 일지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서명하신 현장 보관용 원본입니다. 제가 시설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전국 18개 시설의 방문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친필 서명이 매 장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서가 파일을 덮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철이 민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철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그 회사 처음 맡으셨을 때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대표님 혼자서 저 회사를 어떻게 살리나 싶었습니다. 박성철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새벽에 혼자 사무실에 불 켜놓고 일하시는 거 보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실 때마다 직원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오시잖아요. 그런 분 없어요. 진짜로. 이명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진작에 망했습니다. 그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민서가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박성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대표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저희도 지키는 거죠. 민서는 테이블 위 결제 자료, 계약서, 스캔본, 현장 방문 일지를 날짜 순서대로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더미 아래쪽에 작은 파일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것을 꺼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작은 녹음 파일이 담긴 메모리 카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민서가 박성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성철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계약서 작성하시던 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혹시 나중에 말이 나오면 이걸 들려주라며 직접 남기신 녹음입니다. 민서가 메모리 카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민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약서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직접 설명한 기록이었습니다. 민서가 메모리 카드를 손가락으로 꽉 쥐었습니다. 이명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회까지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끝내러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서가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윤태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현장 결제 자료와 방문 일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사회 공식 회의록과 함께 쓰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음성 메모도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성 메모요? 윤태석의 목소리가 한 톤 달라졌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직접 남기신 겁니다. 재무팀장이 그 자리에 배석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오 대표님, 그것까지 있으면 이사회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다. 어떤 주장을 해도 다 무너집니다. 윤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날 전부 가져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민서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가방 안에 하나씩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임시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강씨 가문그룹 본사 건물 이사회 회의실 앞 복도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사진과 법무팀 관계자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복도 한쪽에는 취재진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무태안경 너머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강도윤의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아이보리 정장 위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입술이 평소보다 강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최은숙은 먼저 도착해 회의실 안쪽 상석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정장에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시선은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민서가 걸어왔습니다. 윤태석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서는 블랙 수트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었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카메라를 민서 쪽으로 돌렸습니다. 민서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민서를 본 서지안이 강도윤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강도윤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이 안건을 읽었습니다. 성과보상 계약서의 효력, 무효화, 강도윤의 실버케어 계열사 경영권 승계 확정, 두 가지였습니다. 강도윤 측 변호인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되었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잠깐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말이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서 원본입니다. 공증 번호와 날짜는 이미 확인된 사안입니다. 민서가 다시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5년간 직접 결제하고 승인한 자료들입니다. 전산망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기 전 현장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던 원본 대조가 가능한 백업 자료입니다. 민서가 파일을 펼쳐 이사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파일을 집어 첫 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와 서명이 선명하게 있군요. 그 이사가 옆 사람에게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강도윤 측 변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서류들의 진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태석이 발언권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공증 기록 확인서와 원본 대조 자료는 이미 이사회 자료에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문서 번호와 날짜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회의실 안에서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지안이 강도윤의 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강도윤이 그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산망 기록 조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5년간 직접 결제한 서류들이 최근 강도윤 씨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사진 앞에 있는 파일이 그 증거입니다. 강도윤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주장은 근거가 있습니다. 민서가 변호인의 말을 끊으며 가방에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녹음 재생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서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오민서가 실버케어를 살려낸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작성한 것이다.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내 판단은 분명했다. 실버케어를 살려낸 성과의 중심에는 오민서가 있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숙이 자리에서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서지안이 테이블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강도윤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눈 위를 짚었습니다. 의장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계약서 효력 무효화 안건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강도윤 승계 확정 안건이 그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역시 부결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다시 집어들고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지안이 뒤를 따랐습니다. 문 앞에서 서지안이 민서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오민서 씨, 이게 끝인 줄 알아요? 서지안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민서가 서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 씨,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회장에서 제 배정표가 찢어질 때 저도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서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안 씨가 한 일들이 정하는 겁니다. 서지안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지안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강도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전산 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경영권 상실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계약서 위조 프레임을 씌운 것에 대해서는요? 강도윤이 앞을 보며 걷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수행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서지안이 그 옆에서 카메라를 피하려 손을 들었습니다. 위조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당한. 그럼 전산 기록에서 오민서 대표 이름이 삭제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바짝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서지안이 멈칫했습니다. 그건 내부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결제자 이름이 통째로 바뀐 것도 시스템 정비입니까?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지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그 시각 회의실 안에서 최은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회의실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은숙이 민서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은숙이 민서 앞에 섰습니다. 평생 한 번도 굽힌 적 없는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민서야. 최은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태 수습 좀 도와다오. 지금 이렇게 되면 집안 전체가 무너져. 너도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 민서가 최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은숙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재벌가 큰만한 힘으로 살아온 사람의 눈에 처음 보이는 빛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말했습니다. 연회장 밖 로비에서 배정표를 찢으셨을 때 저는 다시는 이 집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최은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부로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집안 일을 수습할 이유도 없습니다. 최은숙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래도 네가 선우의 아내로 이 집에 있었던 세월이 있는데 그 5년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제가 한 일은 제 것이었고 어머님이 하신 일은 어머님 것입니다. 민서가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도 각자 지셔야 합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윤태석이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취재진이 민서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민서는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걸음을 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씨 가문그룹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무리하게 끌어다 쓰려 했던 대출이 막히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계열사 전체의 자금 흐름이 끊겼습니다. 협력사들은 하나둘 강도윤 측과의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군데였습니다. 그것이 10군데가 되고 20군데가 되었습니다. 강도윤은 모든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검찰이 전산 기록 조작과 서류 위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도윤이 검찰 청사 앞에 서던 날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전산 기록 조작 지시를 직접 하셨습니까? 강도윤이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오민서 대표에게 권리 포기각서를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도윤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부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강도윤이 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차창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서지아는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사치스러웠던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서지안이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마주쳤습니다. 서지안 씨,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지안이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산 기록 조작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서지안이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며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부풀려진 겁니다. 그럼 오민서 대표의 이름을 서류에서 지운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서지안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연회장에서 민서를 향해 여유롭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최은숙은 본가에 남았습니다. 이사회 직후 최은숙은 남은 인맥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 재벌가 큰만한 힘으로써 쌓아온 인맥과 지위는 상속판이 무너지는 순간 함께 사라졌습니다. 넓은 저택 안에 혼자 남은 최은숙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시댁과의 모든 법적 관계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지분 문제, 계열사 분리 절차, 독립법인 설립까지 몇 달에 걸친 법적 정리와 투자자 조율 끝에 차근차근 마무리했습니다. 윤태석이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도왔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에 서명을 마친 날 민서와 윤태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태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이제 진짜 오 대표님 회사입니다. 민서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서류만 챙긴 겁니다. 실제로 싸운 건 대표님이십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이 계약서를 저한테 맡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민서가 윤태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윤태석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서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러니 이 서류를 잘 지켜라.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민서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며칠 뒤 민서는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조용한 묘역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었습니다. 새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오민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강선우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 앞에 서류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류 끝이 살짝 들렸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거니까 당신도 알아야지. 민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잘 됐어. 우리 회사. 민서는 묘비를 한 번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취임식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무실 입구에 문패가 걸렸습니다. 오민서 대표이사. 직원들이 그 문패 앞에 모였습니다. 박성철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이명훈이 옆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다 준비됐습니다. 대표님만 믿습니다. 민서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직원들 전체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새벽까지 함께 숫자를 붙들던 사람들, 비 오는 날 지방시설까지 동행했던 사람들, 전산 기록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원본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준 것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민서가 사무실을 나와 시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 2명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는 어르신 2분이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방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오늘 햇살 좋지요? 민서가 방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늘 따뜻해서 참 좋아요. 민서가 방 안으로 들어가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오늘 점심은요? 먹었어요. 오늘 된장찌개 나왔는데 맛있었어요. 어르신이 민서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좋아요. 전에는 아무도 이렇게 안 왔거든요. 민서가 어르신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 여기 직원들이 다 잘해줘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대표님이 잘하는 거래요. 직원들이 그러던데. 민서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는 것뿐입니다. 겸손하기도 해라. 어르신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민서가 방에서 나와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옆에 걷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301호 어르신이 대표님 오신다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요? 가봅시다. 민서가 걸음을 301호 쪽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다고 했죠? 네, 지난주부터 조금 더 불편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치료 횟수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이 불편하신데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직원이 수첩에 메모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3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안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와요, 대표님.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아직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실 문패도 복도 끝에 걸린 회사 이름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대표실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식당에서 식단표를 확인하고 직원 회의실에서 운영표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민서는 잠시 웃었습니다. 쉬려고 되찾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지키려고 되찾은 회사입니다. 그날 오후 민서는 시설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잔디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입주 어르신 몇 분이 직원들과 함께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옆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문에서 내쫓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서는 더 이상 그 이름들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민서였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정원 끝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가 걷는 길은 누군가가 허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자리였습니다. 오민서는 울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해낸 일들을 끝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계약서 한 장, 결제 서류 한 줄, 현장 방문 일지 한 페이지. 그 모든 것은 민서가 5년 동안 흘린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남편의 이름을 팔아 욕심을 부린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회사와 자신이 지켜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문에서 쫓겨난 날 민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날부터 민서는 누군가의 허락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지켜낸 자리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늦더라도 진심과 실력을 알아보는 순간을 반드시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은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